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2005년 5월, 한 남자가 자기 펀드 돈으로 이상한 걸 삽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걸려있는 신용부도 스왑.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집값이 무너진다에 거는 보험이에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미국 집값이 매년 10%씩 오르던 시절. FBI가 모기지 사기가 폭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월가 누구도 안 듣던 시절. 앨런 그린스펀 페드 의장이 주택시장에 거품은 없다고 말하던 시절이에요. 이 남자는 거꾸로 갔어요. 펀드 돈을 전부 CDS 매입에 쏟아붓습니다. 처음엔 수백만 달러, 나중엔 수억 달러. 2년이 지나요.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펀드의 장부상 손실만 쌓여요. 투자자들이 폭발합니다. 당신 미쳤냐? 돈 돌려달라. 일부 투자자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어요. 이 남자는 자기 펀드에 게이트를 걸어버립니다. 돈 못 빼게. 한 투자자가 편지를 보내요. 당신은 내 돈을 인질로 잡고 있다. 남자의 대답이요. 이건 다 무너집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2007년 여름 무너집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AIG 전부 무너져요. 이 남자가 그의 개인적으로 번 돈 1억 달러, 그의 투자자들한테 돌려준 돈 7억 달러. 영화가 됩니다. 2015년 빅쇼트,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그 남자, 마이클 퍼리. 그리고 2026년 4월 이 남자가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엔 팔런티어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을 알아야 해요. 마이클 버리. 의사였어요. 스탠포드 의대 인턴 시절. 낮에는 환자를 보고 밤에는 주식을 연구했습니다. 한쪽 눈이 의안이에요. 어릴 때 종양으로 잃었어요. 자기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어려운 대신 숫자와 문서에 몰입하는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뛰어났어요. 2000년 닷컴 버블이 정점을 찍던 때 버리가 의사를 때려치웁니다. 가족한테 빌린 돈으로 펀드를 만들어요. 이름이 사이언 캐피털. 과학소설에서 따온 이름. 첫 해예요. 과대평가된 테크주들을 쇼트로 잡아요. S&P 500을 이깁니다. 2001년 또 이겼어요. 2002년 또 2003년 또 이 남자는 한 번도 정규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의대 출신이에요. 근데 월가 프로들이 전부 틀린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은 맞았습니다. 2003년부터 이 남자가 주택시장을 파기 시작해요. 모기지 대출 관행을 하나씩 뜯어봅니다. 2004년까지 결론에 도달해요. 이건 2007년쯤 터진다. 그리고 2005년 CDS 매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버리가 맞기까지 걸린 시간이요. 2년 반이에요. 2005년 중반에 베팅을 시작해서 2008년 초에 전액 회수, 그 중간 2년 동안은요. 장부상 손실 계속, 투자자들이 도망가려 하고 펀드 게이트 걸고 버리 자신도 잠을 못 잤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2025년 11월 버리가 두 번째로 펀드를 탔습니다. 사이언 애셋 매니지먼트. 세 번째 버전이었어요. 그는 짧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가치 투자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장에서 나는 가치를 찾을 수 없다. 그러고는 그 다음 주 새로운 सब스택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제목이 카산드라 언체인드. 해석하면 족쇄 풀린 카산드라. 카산드라가 누구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공주예요. 아폴론이 사랑에 빠져서 예언의 능력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카산드라가 아폴론의 구애를 거절합니다. 아폴론이 화가 났어요. 선물을 뺏을 순 없으니까 저주를 걸어요. 카산드라는 앞으로 모든 예언을 정확히 맞추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트로이가 무너지는 것도, 아가멤논이 죽는 것도 카산드라는 전부 먼저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버리가 자기 블로그 이름을 이걸로 지었어요. 왜일까요? 그가 2007년에 했던 경험 때문이에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는 정확히 맞는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투자자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월가 전체가 그를 비웃었어요. 블로그 첫 글에서 버리가 쓴 문장이 있습니다. 자유로워진 카산드라가 된다는 건 이번엔 믿어달라고 빌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그냥 보이는 걸 말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AI 버블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버리가 सब스택에서 공개한 숏 포지션. 첫 번째 Palantir Technologies, 티커 PLTR, 미국 빅데이터 기업, 피터 티리 창업, CIA, NSA 국방부의 AI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팝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주가가 400% 이상 올랐어요. S&P 500 전체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버리가 이걸 숏으로 잡기 시작한 게요. 2025년 가을. 현재 포지션 2026년 12월 19일 만기 스트라이크 $100 풋옵션 플러스 2027년 6월 17일 만기 $50 풋옵션. 팔런티어 주가가 지금 얼마냐면요. 약 $127. 버리의 베팅. 이 주식이 1년 안에 $100 아래로 빠진다. 그리고 2027년 중반엔 $50 아래. 간단히 말해서 현재 가격 대비 60% 이상 하락에 베팅한 거예요. 여기서 작은 일화가 있는데요. 언론이 처음 이 포지션을 보도할 때 버리의 풋옵션 규모가 9억 1200만 달러라고 썼어요. 하나 1조 3천억. 어마어마한 숫자죠. 버리가 트위터로 반박합니다. 내가 실제로 쓴 돈은 920만 달러다. 너희 100배 틀렸다.
무슨 차이냐면요. 옵션의 노셔널 밸류와 실제 프리미엄의 차이예요. 풋옵션 500만 주 상당의 명목 가치가 9억 1200만 달러. 근데 그 옵션을 사는데 실제 지불한 현금은 920만 달러. 벌이 입장에서 최대 손실은 920만 달러. 수익은 팔런티어가 폭락하면 수억에서 수십억. 전형적인 버리 트레이드예요. 작은 프리미엄으로 비대칭 수익을 노리는 구조. 두 번째 포지션, 엔비디아, 티커 NVDA, AI 시대의 황제. 버리가 2025년 3분기 기준 186.6달러 M 상당의 풋옵션. 세 번째 포지션, 오라클, 티커 ORCL. 버리가 2025년 가을에 숏 시작. 이 종목은요,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5년 3분기 피크 대비 2026년 4월 현재 오라클 주가 마이너스 51%. 버리가 6개월 전에 오라클을 공매도 했고 현재 정확히 맞았어요. 그는 सब스택에서 담백하게 썼습니다. 예상대로. 자, 이제 왜 버리가 이 베팅을 하는지 논리를 봐야 합니다. 그의 핵심 태제는 이거예요.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레이어는 이미 상품화되고 있다. 2025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인프라에 쓴 돈 4천억 달러, 한화 570조. MIT와 BCG가 2025년에 낸 보고서가 있어요. 기업들의 생성형 AI 투자 액수 300에서 400억 달러, 그중 투자 회수 성공률 5%, 95%의 기업이 AI에 돈을 쓰고 수익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버리가 블로그에서 비유해요. 2000년에 시스코, 당시 모든 기업이 시스코 라우터를 사야 했어요. 인터넷 인프라, 시스코 주가, 1999년 피크, 시가총액 5,550억 달러. 그 시점에 세계 최대 기업이었어요. 시스코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 돌아가요. 근데 주가는요, 피크 대비 2년 뒤 마이너스 89%, 25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 피크를 못 넘었어요. 버리의 말. 오늘의 AI 5대 기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오라클, 그리고 청소년 스타트업 한 무리. 그가 청소년 스타트업이라고 부른 것 중 하나가요. 오픈 AI, 샘 올트먼의 그리고 팔런티어. 팔런티어를 구체적으로 찍은 이유가 뭐냐면요. 버리가 2026년 4월에 올린 글에 적힌 숫자가 있어요. 엔트로픽, 클로드를 만든 회사. 이 회사의 연간 환산 매출이 2026년 4월 기준으로요. 3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팔런티어가 연간 매출 50억 달러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20년. 엔트로픽이 300억 달러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4년. 속도가 6배 빨라요. 팔런티어의 밸류에이션, 매출 대비 250배. 역사적으로 어떤 성장주도 지속 못한 수준. 버리의 결론. 팔런티어는 점심을 뺏기고 있다. 더 빠르고 더 유연한 경쟁자한테. 그럼 이 베팅이 맞느냐 틀리느냐?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버리는 항상 맞은 게 아닙니다. 2019년. 그가 테슬라 공매도를 시작해요. 그때 주가 약 20달러, 현재 주가 300달러 이상. 테슬라 공매도는 망했어요. 2023년 초 그가 셀이라는 한 단어 트윗을 올립니다. 그 뒤 S&P 500이 20% 넘게 올랐어요. 그는 나중에 내가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2022년 그가 캐시우드의 ARK ETF에 대규모 숏을 겁니다. ARK가 그 뒤 반등해서 수익을 만들어요. 또 틀렸습니다. 버리의 승률 정확히 잡기 어려운데요. 공개된 트레이드 기준으로 절반 정도가 틀리거나 너무 일찍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아요. 근데 큰 거 한 방이 있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1억 달러 개인 수익, 2022년 닷컴 거품 재진입 경고, 그의 나스닥 마이너스 33%, 버리가 맞을 때는 10배 맞고 틀릴 때는 20% 틀립니다.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2005년 CDS 트레이드에서 그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는 2년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마 3년 일찍일 수도 있어요. 버블은 언제 터질지 정확히 모르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내재 가치와 가격의 괴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의 현재 포지션 만기가 왜 2026년 12월과 2027년 6월인지 이 타이밍에 이유가 있어요. 그가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서브프라임 때와 똑같은 시간표예요. 2년 반.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버리를 따라 팔런티어를 숏 쳐라.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대신 그가 보고 있는 큰 그림을 읽어야 합니다. 첫째, AI 인프라 투자 4천억 달러 중 95%가 회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하이퍼스케일러 4곳이 캐펙스를 줄이기 시작하면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오라클이 이미 마이너스 51%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세일스포스, 워크데이, 서비스나우 전부 밸류에이션 재평가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팔런티어처럼 매출 대비 250배의 가치를 받는 종목들.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평균 회귀합니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거나 주가가 내려와서 정상화되거나. 넷째, 버리가 직접 말한 건 아닌데 그의 블로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집중. 맥7 중에서 엔비디아 한 종목이 SP500의 7% 이상, 상위 5개 기업이 30% 이상. 이 집중도가 1969년 이후 최고예요. 집중된 시장은 한 종목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07년 8월.
버리의 CDS 포지션이 흑자로 돌아서기 직전. 그의 사무실에 한 투자자가 전화를 걸어요. 당신 미친 것 같다. 나는 내 돈을 빼야겠다. 버리가 전화를 끊고 메모장에 한 줄 적습니다.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괜찮다. 나도 가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근데 숫자는 미쳐있지 않다. 그 전화 2주 뒤 베어 스턴스 헤지펀드 2개가 파산을 발표합니다. 서브프라임의 시작이에요. 2026년 지금 버리가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숫자는 미쳐있지 않다. 시장이 미쳐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루스 소셜에 팔런티어를 칭찬하는 글을 올려요. 대단한 전쟁 수행 능력. 팔런티어 주가가 장중에 튀었습니다. 누군가 버리한테 물어봤어요. 트럼프가 팔런티어를 밀어주는데 포지션 정리하시나요? 버리의 답, I am not selling these today. 번역이요. 오늘은 안 팝니다. 버리가 숫자를 보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봐야 합니다. 카산드라는 저주 때문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카산드라의 예언은 전부 맞았습니다. 트로이도 무너졌고 아가멤논도 죽었어요. 유일한 차이는 카산드라는 저주를 벗을 수 없었고 버리는 이번에 자기 이름을 카산드라 언체인드로 바꿨다는 거예요. 족쇄를 풀었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믿어달라고 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이는 걸 말할 뿐이에요. 우리는 들을까요? 아니면 2007년의 투자자들처럼 그를 또 미쳤다고 할까요? 답은 2027년 6월에 나옵니다. 그의 두 번째 풋옵션이 만기가 되는 그때 우리의 $10,000 여정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편이 올라올 때 알림이 갑니다. 감사합니다.